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동입니다. 반란 수괴의 파면 이후로도 반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대를 동원한 반란이 실패하자 행정 권력을 이용하고 또 이번에는 대법원이 앞장선 사법 반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과 미국 1분기 GDP 예비치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무한한 특혜와 권력을 누려오던 기득권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특혜와 권력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기득권이 원하는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통치 행위를 하는 자는 기득권의 편에 서서 기득권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지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가면서 기득권이 개돼지 취급하는 자들이 자꾸만 주인 행세를 하고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에 반발하게 되면서 해방 이후 그들이 쌓아왔던 철옹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지금까지 권위 뒤에 숨어서 점잖은 척, 유능한 척, 능력 있는 척, 공정한 척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왔던 본 모습을 더는 감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미지가 깨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자 이제 감추려는 노력조차 필요 없게 된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혜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속된 말로 속옷까지 벗어던지고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득권들에 있어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라는 것은 그저 자신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자들, 즉 통치받는 자들이나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에게 법과 원칙과 절차는 그저 통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기득권이 쌓아놓은 철옹성 밖에서 아우성 칠 때까지는 그들에게 여유가 있었고 법과 원칙에 권위에 기대어 점잖은 척 대응했으나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고 나아가 위협받는 여유가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는 모두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귀현 같은 자들이 반란 수괴에 탈옥을 도운 것과 조희대 대법원의 심의 절차 내규, 헌법 제11조 적법 절차 위반과 같은 사례입니다. 수준과 질 떨어지는 자들의 민낯이 처절하게 이 사회에 드러나는 과정이고 통치자를 자신들이 정한다는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명백한 대선 개입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시민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자들이 시민의 권리를 찬탈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GDP와 관련된 것 중 몇 가지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GDP, 우리말로는 국내 총생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에 대한 시장 가치의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GDP의 조사와 발표는 3개월 단위로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GDP의 발표를 보면 속보, 잠정, 확정과 같은 말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보치라는 것은 해당 분기가 끝나면 28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이 1분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분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분기는 1월, 2월, 3월을 1사분기 또는 1분기라고 합니다. 속보치는 3월이 끝나면 그로부터 28일 이내에 발표하는데 1월과 2월은 확정된 통계치를 반영하고 3월은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1월과 2월의 추세에 따른 예상치를 반영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잠정치는 해당 분기가 끝나면 70일 이내에 발표하므로 3월이 끝나고 70일 이내에 발표하며 1월, 2월, 3월 모두 확정된 통계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발표된 속보치와 나중에 확정된 잠정치는 그 수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확정치가 연간 단위로만 작성되고 2년이 지난 뒤 3월에 발표됩니다. 2027년 3월에 발표하는 GDP 확정치는 2025년에 확정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GDP 발표 수치를 볼 때 최종 소비 지출, 즉 민간 소비 지출과 정부 소비 지출에 투자를 더하고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을 더한 것이 GDP가 됩니다. 미국은 GDP를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로 발표하며 한국 기준으로 1분기 기간의 분기 GDP 발표는 4월에 예비치, 5월에 수정치, 6월에 확정치를 발표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복습이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는 0.1% 성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었죠. 속보치로 발표된 4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572조 8,551억 원이었고 국내 총소득 GDI는 561조 5,933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발표된 잠정치에서 4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572조 5,949억 원으로 수정되었고 국내 총소득 GDI는 562조 1,784억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국내 총생산은 실질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며 그 규모는 959억 원에서 3,561억 원이 된 것입니다. 2024년의 4분기 성장률은 0.07%가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4일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속보치는 해당 분기가 끝나면 28일 이내에 발표해야 합니다.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46%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마이너스 0.1%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0.4%가 감소했습니다. 24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잠정치 572조 5,949억 원이며 25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속보치 571조 1,866억 원입니다. 24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잠정치 562조 1,784억 원이며 25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은 속보치 559조 6,835억 원입니다. 그런데 24년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572조 9,510억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25년 1분기에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24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4분기 동안 24년 1분기 GDP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5년 1분기에는 571조 1,866억 원을 기록하며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하락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3분기 연속 하락했지만 4분기부터는 회복으로 전환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2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3분기부터 회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분기째인 25년 1분기에 더 크게 하락하였고 2분기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1분기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소비가 0.1% 감소, 늘어야 할 정부 소비 또한 0.1% 감소, 건설 투자가 3.2% 감소, 설비 투자가 2.1% 감소하였고 수출이 1.1% 감소하고 수입은 2% 감소하였습니다. 민간 소비는 서비스 소비 부진의 주도로 감소하였으며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어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은 화학제품, 기계와 장비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에너지류를 중심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분기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을 보시겠습니다. 농림어업은 지난 4분기 재배역 감소의 영향으로 감소했으나 1분기에는 어업을 중심으로 3.2%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0.8% 감소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사업이 가스 증기, 공기조절 공급업을 중심으로 7.9% 증가하였고 건물건설 감소에 따른 건설업이 1.5% 감소하였습니다. 금융, 정보통신업 등은 2%대로 증가하였으나 도소매 숙박 0.4% 감소, 운수업이 4.4% 감소하였습니다. 국가 반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모피아들은 자신의 대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반란 잔당들의 정권 탈취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산불 등의 재해가 겹치면서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제활동별 성장 기여도입니다. 24년 4분기의 속보치는 572조 8,551억 원이었는데 잠정치는 572조 5,949억 원으로 감소 수정되었습니다. 25년 1분기는 수정된 수치보다도 더 하락한 571조 1,866억 원입니다. 국가 반란 사태를 일으켜 나라 경제를 쓰레기통에 처박고도 추경을 거부하다가 산불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겨우 12조 2천억 원의 추경을 추진했고 국회에서 1조 8천억 원을 증액하여 13조 8천억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내수 경기 침체를 위한 소비 진작용 예산은 1조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진즉 편성했어야 할 추경안을 뒤늦게, 그것도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을 규모와 목적이 부적절한 헛다리 추경안입니다. 그나마 국회에 1조 8천억 증액이라도 없었다면 민생을 위한 예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이 0.2% 성장했으나 제조업 포함 광공업, 건설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국내 총생산 역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경제활동으로 인한 부가가치에 정부가 부과한 세금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순생산물세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수출은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4년 3분기부터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정부 소비를 여전히 하지 않으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감소에 더해 민간 소비가 더 감소하면서 장기적인 침체의 생태계를 조성하고는 입으로만 경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은 경제를 살리고 죽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리사욕과 특혜, 권력욕, 돈에 눈이 먼 자들이 경제 수장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번 경험으로써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지 시각 4월 30일 미국 상무부는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0.3%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GDP를 예비치, 수정치, 확정치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이번에 발표된 것은 예비치입니다. 화면상의 표는 2023년 4분기부터 이번 25년 1분기까지 리얼 GDP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년 3분기의 성장률은 3.1%였고 직전 분기에 발표된 GDP 성장률은 2.4%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GDP는 마이너스 0.3%이니 매우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입니다. 시장이 예상한 0.3% 성장 또한 큰 폭으로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미국 GDP는 분기별로 발표하면서 연율로 발표합니다. 계속되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도 23년과 24년 모두 미국 경제는 강력한 성장을 보였고 실업률도 역사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한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중 하드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GDP와 같은 데이터입니다. 그동안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일으키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었습니다. 직전 분기까지 2.4% 성장을 보이던 미국의 성장률은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첫 성적표를 받았고 그 결과는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의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은 연방정부의 지출 감소와 보호관세를 우려하여 수입을 미리 크게 늘린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국내 투자가 21.9% 급증하였는데 보호관세 우려에 따른 장비 지출이 22.5% 급증한 영향입니다. 반면 연방정부 지출은 5.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였습니다. 기업들이 보호관세를 우려하여 상품들을 미친듯이 수입하면서 무역 수지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 재해의 영향으로 민간 자산 약 340억 달러, 공공자산 약 11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뿐만 아니라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2분기의 성장률 또한 전 정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분기는 바이든의 경제이고 다음 분기도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나는 1월 20일에 취임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관세가 곧 시행될 것이고 기업들이 최대 규모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곧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원인은 보호관세의 영향에 의한 수익 급증입니다. 물론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앞으로 달라질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 유동적이며 지난 정부의 잘못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예비치 발표 결과가 나타내는 지표는 전 정부의 잘못보다 관세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들이 통치행위와 정책적 불확실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표로 나타난 것이 반영되어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향을 수정하게 될지 아니면 불도저처럼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될지는 지켜보아야겠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과 이번 발언을 미루어 보았을 때 수정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비중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률 변화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2년 4분기부터 1%대 성장으로 진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의 저조한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총선을 위한 가용 자원을 다 끌어다 쓴 영향으로 24년 1분기의 성장률은 높았지만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밖으로는 수출을 망치고 안으로는 내수를 망쳐서 그 어떤 나라의 영업사원 1호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4년 11월에 전망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지만 불과 한 달 사이에 나타난 실제 경제성장률은 2%로 나타났고 이마저도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1.6% 수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8%를 기록했으며 2022년 1분기에는 3.5%, 2분기에는 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3년에는 역대급으로 수출이 곤두박질치고 저조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24년 1분기 기저효과와 총선 몰아주기로 3.3%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분기에 바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24년 1분기 이후 25년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24년 1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 또한 2022년 1분기에 92%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관들의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전망과 수정 전망을 함께 표시했고 막대 밑에 날짜는 전망 시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2%의 전망을 25년 4월 1%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또한 2% 전망을 25년 4월 1.5%로 수정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1% 전망을 25년 3월 1.5%로 수정하였습니다. 한국기획재정부만 1월에 수정한 1.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앞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난다면 경제성장률 전망은 높아질 수 있겠으나 세계 여러 기관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게는 1.5%에서 낮게는 1%로 전망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을 타파해도 부족한 상황에 군대를 이용한 반란에 이어 사법부의 반란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반란 수괴를 탈옥시켜 버젓이 돌아다니게 만드는데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었으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라 하여 법과 원칙 그리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기어코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미친 자들의 발광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는 최고 법원과 법관들을 존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진정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들을 처벌하기 전에는 정치도 경제도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질 희망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분간 경제는 회복이 아닌 더 깊은 침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득권과 그 하수인인 기레기들의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득권들이 옹립한 정권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출범한 새 정부가 기득권의 의지에 반하는 정권이라면 이미 정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돌파할 유일한 동력은 시민들의 경제 심리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 힘으로 시민들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치가 민주주의를 말살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나서야만 합니다. 오늘은 2025년 1분기 한국 실질 국내 총생산과 미국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알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